네, 이번 작품은 우리 동네 구자명 씨라는 제목의 고정의 시인의 작품인데요. 자, 제목부터 우선 독특하죠. 이 고정이라는 분 밑에 이제 소개가 나와 있지만, 네, 여성 시인이고요. 어떤 이제 민주화 운동 이런 데, 사회 활동 이런 데 적극적이었다. 그리고 소외된 그런 이제 인물들, 주변부 존재의 고통과 슬픔 이런 것들을 따뜻하게 바라본다. 그런 사랑에 대한 노래를 많이 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제목 보면 우선 누군가 한 명 딱 지칭을 하고 있죠. 앞에 요새 이제 좀 뜸해지긴 했지만 82년생 김지영 뭐 이 제목 꽤 영화도 있었는데, 물론 이제 소설이 원제지만, 자, 이렇게 누군가를 한 명 지칭을 한다라는 건 우리가 왠지 당연히 이 사람 누군지 모르죠. 김지영도 누군지 모르고. 하지만 이름을 지칭을 했을 때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또는 가까이 뭐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동네 구자명 씨라고 하면 그러면은 너 아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다라는 약간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겠구나 라는 걸 이제 좀 예상할 수 있고 또는 그런 생각이 들게끔 하는, 자, 그런 제목이죠. 그래서 자, 이제 이야기하는 시적 화자가 심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거리 또는 가까운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구나라는 걸 추론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익명이 아닌 구체적 이름을 거론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뭐 심지어 나는 대학 다닐 때 군대 갔을 때 고참 중에 이름이 진짜 실제 구자명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되게 싫어했던 사람인데 여기에서는 여인으로 나오네요. 군대에서는 아주 싸가지 없는 그런 애였는데 이기적인. 그런데 자, 그러면은 제목 우리 동네 구자명씨. 자, 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고요. 그냥 이제 흐름도 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쭉 어떤 소설과 같은 짧은 이야기, 수필 같은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내용을 파악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고요. 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 동네 구자명씨 그러면서 화자가 구자명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데 여기에서는 화자가 등장하지 않아요. 네. 뭐 나는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없다 보니까. 자, 그럼 내용을 이제 같이 한번 간단히 볼까요? 맞벌이 부부 우리 동네 구자명 씨에 대한 소개네요. 7달 된 아기 엄마 구자명 씨는 해서 여기 지금 두 부분은 구자명 씨 대상이죠. 시에서의 어떤 대상이 되는 구자명 씨에 대한 간략한 소개인데요. 이게 이제 원래 계속 샤프로 썼는데 이게 샤프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이 앞에 산유화라는 작품부터는 이제 빨간색 펜으로 주로 쓰고 있긴 한데 습관돼가지고 또 펜을 샤프를 들었네요. 자, 직장을 다니고 있다. 맞벌이 부부. 직장 다닌다. 그리고 7달 된 아기 엄마 아이를 키우고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 두 줄에서 알 수 있는 근거가 되겠네요. 자, 고자명 씨는 출근 버스에 오르기가 무섭게 아침 햇살 속에서 졸기 시작한다. 자, 출근 버스에 오르자마자 아침 햇살 속에 졸기 시작한대요. 그 부분에서 이 사람이 되게 피곤하구나 라는 거 정도를 예측할 수 있겠죠. 물론 이 피곤의 이유는 아직까지는 알 수 없지만 버스를 타자마자, 근데 보통 아침에 출근할 때 버스 타면 자리가 없다면 모를까 자리가 있으면 대부분 자죠. 한 90% 이상은 다 잡니다. 네, 물론 대부분 피곤하기도 하고 또 할 것도 없고 하다 보니 창밖에 구경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고, 여기에 코스를 보면 경기도 안산에서 서울 여의도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꽤나 일찍 움직여야 될 거리네요. 차가 많이 막히니까. 자, 거리상 상당히 좀 거리감이 있죠. 경기도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이 여의도라는 공간이 거의 이제 뭐 강남이긴 하지만 한복판이다 보니까 서울 외곽에서 여기까지 들어오는데도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차가 많이 막히기 때문에. 자, 그럼 어쨌든
공간적으로는 꽤나 거리가 있는, 여기가 직장으로 보여지는 여의도라는 그 직장까지 거리가 꽤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경적 소리에도 아랑곳 없이 옆으로 앞으로 꾸벅꾸벅 존다. 역시나 엄청 피곤하다, 개 피곤하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여기까지는 이 구자명시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있었고요. 그리고 타자마자 졸고 있고요. 아무리 움직이고 옆으로 앞으로 경적소리 상관없이 계속 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래서 졸고 있는 구자명시에 대한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7행까지는. 자, 8행. 차창 밖으로 사계절이 흐르고, 사계절이 흐르고 되어 있네요. 자, 사계절이 흐르고 어떤 얘기일까요? 차창 밖으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흐르고 있다. 봄에도 이랬고 여름에도 이랬고 가을, 겨울에도 요 모습이었던 얘기죠. 구자명시가. 그러니까 1년 내내 이런 피곤함을 계속 달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진달래 피고 밤꽃 흐드러져도 꼭 부처님처럼 졸고 있는 구자명시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진달래꽃, 밤꽃, 자, 이런 차창 밖에 이런 여러 가지 아름다운 풍경들 개의치 않고 전혀 신경 안 쓰고 부처님처럼 졸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 밖에 아름다운 풍경 이런 거랑 대비되는 모습이 보여지죠. 구자명시는 눈이 오든 비가 오든 뭐 진달래가 피든 상관없이 졸고 있다. 자, 좀 더 확장됐죠. 그 하루의 모습을 앞에서 이야기했다면 여기는 1년의 모습을, 구자명시는 버스만 타면 졸아. 사실 실제적으로 차에 타서 조는 경우는 대부분 이 피곤한 이럴 때 빼고 일반적으로 차에 타면 많이 잔다. 차 멀미입니다. 네. 그래서 그 잠을 안 자고 있으면 멀미를 해요. 요새야 뭐 버스 같은 경우나 이런 게 그 엔진 냄새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크지 않은데 예전에는 그게 너무 심해서 뒷좌석쯤에 앉으면 그 냄새 때문에 진짜 막 멀미가 나오거든요. 자야 됩니다. 자야 됩니다. 안 그러면 버티기 힘들어요. 자, 여기까지 또 사계절 내내 졸고 있는 구자명시에 대한 얘기가 소개되어 있었고, 자, 그래 저 10분은 또 저 10분은 여기에 10분씩 분할하는 거는 이제 졸고 있는 그 시간을 나눈 얘기고요. 자, 이 10분, 저 10분은 간밤 아기에게 점 물린 시간. 또 저 10분은 시어머니 약시 중 든 시간. 그래. 저 10분은 만취해서 돌아온 남편을 위하여 버린 시간일 거야. 라는 거죠. 자, 간밤에, 간밤에, 새벽녘도 뭐 간밤이죠. 간밤에 아이와 시어머니와 남편, 가족 구성원들이죠. 이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구자명에 대한 희생이라고 합시다. 희생, 헌신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아이고 빨간색으로 구씨라고 합시다. 이게 뭐 미신인데 그게 아직도 이게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선입견이라든가 이 습관, 관습 이런 게 참 무서워요. 네? 참 무섭죠? 자, 구자명씨 간밤에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했던 구자명씨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고요. 고단한 하루의 시작과 끝에서 잠 속에 흔들리는 펜짓꽃의 아픔. 계속 빨간색으로 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펜짓꽃의 아픔, 식탁에 놓인 안개꽃 멍에 라는 표현이 되어 있네요. 자, 펜짓꽃의 아픔과 안개꽃의 멍에. 자, 요거는 어쨌든 이 잠 속에서 흔들리는 펜짓꽃의 아픔이고요. 식탁에 놓인 안개꽃의 멍인 건데 이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자명씨라는 여성에 대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펜지꽃과 안개꽃은 알죠? 펜지꽃도
안개꽃이야 이제 거의 꽃집 가면 이제 병풍처럼 어떤 메인 꽃이 있으면 병풍처럼 뭐 이 안개꽃 몇 송이라고 해야 되니? 그건 한 몇백 송이를 깔아주죠. 뒤에다가. 흔한 겁니다. 흔한 거. 펜지꽃도 마찬가지로 길에 많이 나와 있는 음, 민들레 뭐 이런 것처럼 되게 흔한 꽃들이에요. 흔하다 라는 거죠. 이 지금 여성이네, 고단한 여성의 이런 삶도 되게 흔하게 펜지꽃의 아픔, 안개꽃의 멍해. 그래서 이 한국 사회의 어떤 이 여성이라고 하면 물론 이제 구자명 씨라는 한 개인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한국 사회에서의 이 여성이라는 이런 여성들의 삶이 이런 힘든 삶이 되게 흔하다라는 거죠. 구자명 씨만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죠. 고단한 삶, 아픔, 뭐 희생, 시련 이런 것들이 이 한국 사회에서의 여성의 기본적인 삶이다 라는 걸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펜지꽃과 안개꽃이라는 거. 자, 기억해 두시고요. 우선 지금 구자명 씨는 투잡 아니죠. 맞벌이, 집안일과 그 다음에 직장생활, 이중고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생활에 지금 놓여 있는 상태니까 그것도 최소한 몇 년 이상. 자, 아직 안 끝났습니다. 뒤에 자, 뒤에 작품을 하나 마지막 후미 부분 보이죠? 그러나 부엌문이 여닫히는 지붕마다 그러나 보통 이제 시에서 나오는 이제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보통 이제 전환이 되는 부분이에요. 네. 전환이 되는 부분. 자, 그러나 부엌문이 여닫히는 지붕마다 여자가 받쳐든 한 식구의 안식이. 자, 우선 여기에 요거부터 특징이니까 한번 볼게요. 자, 앞에 뭐라고 나왔나요? 계속 제목도 구자명씨에 대한 얘기였고, 구자명씨는 이랬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구자명씨라고 안 하고 여자라고 했어요. 요거는 앞에서 이야기하는 요 구자명씨라는 사람에서 개인에서 자, 개인에서 한국 사회의 어떤 여자라는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구자명 씨의 문제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 사회에 있는 여성들의 모습이다. 이 여자가 받쳐든 한 식구의 안식. 자, 한 식구의 안식. 모든 가정,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모든 가정의 모습들이 여자가 바치고 있는 이런 받쳐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안식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버티고 있다라는 얘기죠. 가정의 안식이 한 여자의 희생으로 인해서 여성의 희생으로 인해 안식이 보장된다. 가정의 안식. 짧네요. 보장된다. 라는 부분이 여기에 나와 있는 표현이고요. 자, 아무도 모르게 죽음의 잠을 향하여 거부의 화살을 당기고 있다. 자, 마지막 부분에 이제 두 가지만 기억해두면 될 것 같은데요. 죽음의 잠을 향하여 거부의 화살을 당기고 있다. 자, 죽음의 잠이라는 건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데, 이게 자꾸 이쪽으로 밀렸다 저쪽으로 밀렸다 그러네. 너무 확대를 해놔서. 자, 죽음의 잠이라는 건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죠. 자, 첫 번째는 그냥 죽은 듯이 자고 있는 구자명 씨의 모습. 죽은 듯이 깊이 잠이 들어있다.
표현하는 죽음의 잠이라는 표현이고요. 두 번째는 이 지금 죽은 듯이 자고 있는 게 어떤 피곤한 삶 때문이죠. 이 피곤이라는 게 자기의 삶을 갉아먹어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죽음처럼 삶을 갉아먹는다 라는 거죠. 죽음처럼 삶을 갉아먹는다. 그렇죠? 이게 이제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거부의 화살을 당기고 있다. 이 잠을 향하여 거부의 화살을 당기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잠이 두 가지의 의미라고 했으니 거부의 화살도 하나하나에마다 의미가 다를 수 있을 거고요. 자, 이 죽은 듯이 자고 있는 죽음과 같이 깊은 잠에 드는 요거에 대한 거부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거에 대한 거부감이라면 자, 밤에도 깊은 잠을 잘 수가 없는 여성들의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좀 길긴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출퇴근 시간에 버스에서 졸고 있는 거니까 밤에 잠을 잘 못 자니까 여기서 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밤에도 깊은 잠을 잘 수 없는 이런 그 한국 사회 여성들에 대한 이런 현실을 드러냈다. 그거에 대한 거부를 이야기하고 있다.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죽음처럼 삶을 갉아먹는다라고 봤을 때에는 여성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자, 요게 이제 어떤 여성의 희생을 강요하는 부분이잖아요. 여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여자가 바쳐던 한 식구의 안식, 이 한 식구가 안식에 들어가려면 여자가 밑에서 희생을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강요하는, 희생을 강요하는 현실에 대한 거부죠. 그래서 이 죽음의 잠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거부의 화살의 의미도 달라질 수 있고요. 자, 이 마지막 부분은 가족의 안식을 위해 자신을 희생해야 하는 어떤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마지막 부분에서 그런 여성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걸 반대하고 비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보자면 구자명 씨라는 한 인물을 두고서 이 인물에서 점점 한국 사회에 여성들의 이야기로 확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모습에서 보편적인 한국 사회의 여성의 모습으로 시상이 이제 확대되어 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구자명 씨라는 한 개인의 어떤 네이밍을 집어넣어서 심리적으로 되게 가까운 거리에서, 사실 이 구자명 씨가 꾸벅꾸벅 졸고 있다라는 표현은 내가 버스에서 같이 타가지고 그 앞에서 이 사람을 보고 있을 때 쓰는 표현들이 있다 보니까 되게 이제 가깝게 느껴지죠. 이렇게 가깝게 표현한 이유는 당연히 그에 대한 어떤 애정과 연민 이런 것들을 전달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심지어 가까운 거리에서 봤다라는 표현이니까. 자, 여기 뭐 상징적 시어들을 사용했다 뭐 그러면서 사실 표현하려고 하는 건 한국 여성들의 삶과 그들의 이제 희생으로 인한 한 가정의 안식, 식구의 안식, 아픔 이런 것들을 표현해주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고요. 중요 소재로는 여성의 어떤 이중의 고통, 밖에 나가서 돈도 벌어야 되고 집에서는 또 살림도 해야 되고, 사실 뭐 우리 집도 그렇긴 하다만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남자들도 집에서 일을 한다고 난 되게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그게 여성이 하는 거랑은 좀 다를 수 있는 부분이죠. 그게 요새는 많이 이제 서로 공유하고 또는 양분하고 나눠서 한다고는 하는데, 예, 기본적으로 남자들의 어떤 권위주의 아닌 권위주의라고 해야 되나, 없다고는 생각하나 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문화들, 사실 남성 중심주의가 거의 몇천 년을 내려오다 보니
지금에 와서도 이게 사실은 완전한 평등이라고 보기는 힘들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서로 좀 더 배려하고 할 필요가 있는데, 근데 많이 좋아지긴 했죠. 물론 더 좋아지긴 해야 되겠지만, 여튼 그런 이제 이게 작품이 83년도에 수록되었다. 여기에 이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시기상으로 봤을 땐 이 작품 한 80년대 그때 당시에 어떤 여성들의 삶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으니까 지금의 어떤 여성의 삶보다는 40년 전이잖아요. 말도 안 되게 낙후됐던 여성의 어떤 평등 이런 얘기 자체가 없을 때 그때 이제 힘들게 살고 있는 한 여인을 바라보면서 쓴 그런 작품으로 이제 보여지고요. 자, 이 작품 우리 동네 구자명 씨. 자, 여기까지 소개하겠습니다.